세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터럴 상수. 상수, 요건 기억나시나요? 상수, 리터럴 상수. 이게 뭐지? 우리가 3주 전에 했었는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현재 소스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A 값만 출력해 볼게요. 실행.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빠르면 동영상을 잠깐 딱 이 상태에서 딱 멈춤하시고 코드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리터럴 상수라고 불러요. 그냥 그 용어만 알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리터럴 상수. 네. 그리고 이거 한번 했었죠. 사이즈 오브 어떻게 했더라? 뭐 인트 뭐 나왔었죠? 4 나왔었나요? 해보죠. 4 이렇게 또는 long 여기는 어떤 거든지 다 들어간다 했었죠. 변수도 들어가요. 4 심지어는 a 밸류 이 a 밸류 크기를 읽어서 a 밸류 넣어줘. 참 웃기지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때 요거 기억나시나요? 숫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77 했을 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숫자는 무조건 디폴트로 인티저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77 했는데 인티저로 4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L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77이 아니고 long 타입 77이야. 근데 아마 인티저와 long은 사이즈가 같을 겁니다. 해보죠. long도 4바이트인가 볼게요. 네, 같죠? 그래서 77이라면 이거는 그냥 77, 요거는 long 타입 77.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인티저와 long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 요거 우리가 했나요? 안 했나요? 그때 출석 인정 과제에서 많은 분들이 요걸 막 하셨더라고요. PDF 보시고. 자, 요거는 long 타입. 이거 77이지만 그냥 77 아니야. 77을 컴파일하면 실행 파일에 요 77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요 77을 저장할 거잖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생깁니다. 실행 파일 exe. 그 exe 파일이 실행될 때 어느 공간을 이만큼 할애를 하고 거기에 77을 넣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를 아마 4바이트만큼 요만큼 할당하고 77을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숫자를 적어주면 인티저로 인식하니까.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닌 long 타입 77이야 라고 하면 long 타입 사이즈만큼 이렇게 확보를 해줄 거고요. 인티저와 long 타입은 똑같이 4바이트니까 뭐 변함은 없겠네요. 자, 여기서 LL 해주면 그냥 77이 아니야. 77은 long 타입이야 했기 때문에 아마 8바이트 long 타입이 아마 8바이트일 겁니다. 8바이트를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만 77 넣어줄 거예요. 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unsigned int. 그냥 77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unsigned int형 77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unsigned long 77이야. 숫자 바꿀까요 이제? 너무 많이 썼죠? 59 하겠습니다. 59. unsigned 그냥 의미 없어요. 너무 77만 써서 좀 바꿔본 겁니다. unsigned long 59야. unsigned long 59야. 그래서 우리는 LL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인티저 long unsigned 인티저 unsigned long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컴퓨터가 관리할 때 그냥 59 관리하지 말고 조금
넓은 공간으로 관리해 줄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숫자를 컴퓨터에 얘기할 때 변수 어떤 타입까지 지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 어떤 이런 명령어가 아니라 숫자, 요것도 숫자죠? 요런 거, 요것도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리터럴 상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리터럴 상수라고 쓰이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울 때만 쓰일 거지 안 씁니다. 그냥 리터럴 상수가 이런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사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안 쓰여요. 제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안 쓴다고 해서 이거를 뭐 크게 쓸모가 없어요 라고 몰라도 돼요 라고 말하기엔 좀 겁나는 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냥 이거를 리터럴 상수라고 부르는구나. 저는 요즘 나오는 교재를 보면서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전부 다. 네, 사이즈 오브 그냥 7.14는 아마 더블형 들어 나오겠죠. 네, 뒤에 F를 붙이면 F도 있었죠 우리. 이렇게 그렇죠? F0 그죠? 안 하면 기본적으로 W0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우리도 사이즈 볼까요? 그러면 보죠. D를 바꾸고 A 밸류에다가 넣어볼게요. A 밸류는 사이즈 오브 30.3 해볼까요? 그러면 더블형이니까 비교를 해보죠. 8 나왔죠? 자, 더블형 사이즈가 몇인가 보겠습니다. 더블형. 제가 단축키를 누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 어떻게 실행된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것과 제가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습관대로 F5 키 키보드 자판 위에 F1부터 쭉 있죠. 거기 F5 키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누르는 것처럼 F5 키 F5 실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 혹시 제가 이걸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실행되는 경우에 제가 F5를 눌렀구나. 이제 가급적이면 그걸 잊지 않고 이걸로 누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여기 요 스위치 요거는 뭐다? 단축키 F5 누르면 요거를 누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꼭 닫아주고요. 자, 더블 즉 30.3 이게 그냥 더블형으로 저장되는구나. 근데 나는 더블 말고 플롯형으로 플롯형 30.3을 나는 컴퓨터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플롯형 해주면 사이즈가 줄었네요. 4로. 그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인식을 하고요. 나는 더블형 너무 커. 좀 작게 할래. 플롯 F로 해주면은 얘가 더블형 30.3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플롯형 30.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들을 리터럴 상수라고 한다. 쭉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다 했을 겁니다. U, L, UL, LL, ULL 여기에 F가 있었죠. F. 네. 롱 더블. 롱 더블도 한번 해보죠. 똑같이 L입니다. 여기는 그냥 소수점이 없는 정수에 L을 붙이면 롱으로 인식되는 거고요. 롱. 그죠? 그러니까 2467L 요거는 롱 2467로 인식되는 거고요. 소수점이 있는데 뒤에 L을 붙이면 얘는 롱 탭이 아니라 롱 더블이네요. 보죠. 근데 더블과 롱 더블이 차이가 없어서 굳이 쓰지는 않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자, 먼저 말씀드렸죠. 소수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인식합니다. 자, 봅니다. 더블형 8. 소수점 아무것도 안 붙였습니다. 더블형 소수점이 인식되고요. F로 붙이면
플롯형, 플롯은 4바이트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L 붙일게요. 롱 더블이라고 하던데, 그죠? 근데 이게 쓰진 않아요. 똑같거든요, 더블이랑.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에 L을 붙이면 롱 더블로, 일반 정수에 L을 붙이면 롱 인티저로. 아셨죠? 자, 요거 심볼릭 상수,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리터럴 상수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저는 어디 가서 리터럴 상수라고 얘기하면 제 주위 사람들은 많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꽤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나 근래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가물가물하면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리터럴 상수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컨스트 상수, 이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컨스트 상수. 자,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상수는 사실 뭐 리터럴 상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예요. 30, 20, 50, 33.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렇게 적어주는 30, 0.00 이런 것들을 리터럴 상수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일반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서픽스를 붙이면, 전미사를 붙이면 약간 그냥 롱 타입 30이야, 그냥 인티저 30이야, 롱 30이야, 언사인드 인티 30이야, 언사인드 롱 30이야, 언사인드 롱 30이야, 더블형이야, 기본적이죠. 기본 더블형이야, 플롯형 30.3이야, 롱 더블 30.3이야. 근데 이건 많이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리터럴 상수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컨스트 상수.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사실 뭐 해보죠. A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 밸류가 은행에서 매년 갱신되는 금리, 기준이 금지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자율이 1년에 한 번 바뀌어요. 예를 들면 한 번 바뀌어. 3.3%예요. 플롯을 할까요? 플롯 이렇게 할게요. A 밸류를 3.3.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석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 굉장히 많은데 요 아래에, 자, 갑니다. B 밸류는 이제 내가 저축한 금액이 얼마냐면 플롯을 하죠. 플롯으로 한 3만원 하겠습니다. 3만원. sum 밸류는 A 밸류 곱하기 B 밸류,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출력하는 겁니다. 내가 sum만 출력할게요. sum. 자판 소리가 너무 크죠? 이게 마이크 볼륨을 너무 키워놨나? 여러분들이 좀 시끄러울까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시 마이크 한번 게인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 자판 소리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녹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살살 쳐야 되겠다. 자, 해볼까요? 그러면 몇이 나올까요? 자, 혹시 너무 빨라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 동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소스 확인해 주세요. 자, 실행합니다. 99,000원이 되었네요. 99,000원. 99,000원. 너무 비싸진 건가요? 이게 300%네요. 퍼센트 300%네. 네. 네, 너무 세졌죠. 이자만 그러면 0.033 이렇게 해볼까요? 대충 뭐 990원쯤, 네, 이자가 990원 나오겠네요. 이자. 자, 이제 이자율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나요? 네, 39,990원을 받게 되네요. 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때 혹시 소스코드 다시 한번 멈추고 소스코드 확인
그래서 혹시 지금 다른 게 있으면 똑같이 맞춰보세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연습으로 하니까 소스 코드가 짧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스 코드가 막 3000 라인, 5000 라인 또는 우린 소스 코드가 하나죠. 이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요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막 써서 서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 예를 들면. 근데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A밸류라는 게 뭔지 몰라갖고 A밸류에다가 뭘 썼어요. A밸류에 A밸류 어저께 샀던 연필값 넣어야지. 연필값 500원 넣었어. 예? 그럴 경우에 통장에 제가 돈을 뽑으러 갔는데 우와 엄청나게 불어났네. 얼른 인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변하면 되지 않는, 제가 너무 이제 예 같지 않은 예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변하면 안 되는 소스 코드가 사실 은행에서는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은행에 금융권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 A 밸류 이것처럼 이거는 절대 못 건드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래 다른 사람들이 건들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느냐, 단순하게 컨스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스트 상수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빨간 거 나와있죠. 지글지글 나와있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식은 수정할 수 있는 L별,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고, 값 넣을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컴파일 되죠? 실행됐죠? 자, A밸류가 뭐지? A밸류 그냥 잘 안 쓰는 변수냐. 나 여기다가 딴 거 갖고 뭐 연필값 넣어야지. A밸류 어찌게 산 연필이 500원. 컴파일 했더니 땡, 이렇게 이 상태. 얘 누르면 안 돼요. 얘 눌러서 왜 내 코드 실행한 게 이상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코드 막 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경고가 뜨면 아니요, 항상 아니요, 이 상태에서, 그죠? 요거 띄면 뭔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게 없이 실행이 됐을 때만 검증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컨스트를 붙여주면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값은 언제 넣는다? 맨 처음에 한번 딱 넣어줘. 끝이에요. 끝. 초기값 A밸류. 그럼 초기값을 말고 여기다 0 넣고 한 번은 들어가겠죠? 한 번은 들어가겠죠? 안 돼요. 그래서 컨스트 상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을 나가시거나 이제 뭐 어디 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어디 가서 상수라고 하잖아요. 상수.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컨스트 상수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모르겠어. 또 자신이 없어지네. 어쨌든 그냥 상수라고 하면 컨스트 이걸 말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리터럴 상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때 사용되지, 실제 현업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를 컨스트 상수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변수 선언할 때 해볼까요? 하나 더 하죠. int b밸류 할게요. 있구나. int aaa1 할게요. 30 했죠. 요거는 그냥 변수죠. 이건 변수입니다. 변수는 뭐죠? 값을 넣고 빼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값을 내가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 자, 값을 바꾸지 못하는 거 앞에 간단하게 컨스트만 붙여주면 돼요. 컨스트. 그러면 컨스트 상수가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선언에 앞에 컨스트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컨스트 인트 당연히 에러 뜨겠죠? 항상 여기에서만 선언할 때 값 넣어주고 끝.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면 끝. 이겁니다. 자, 출석인정과제 이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35페이지 출석인정과제 보내주시고, 자, 프린트 F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프린트 F를 이거를 할까 스캔 F를 먼저 할까 했었거든요. 고민을 했습니다. 프린트 F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쭉 PDF로 이 형태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스캔F 먼저 하고 일로 오고 싶은데 스캔F는 좀 짧거든요. 이걸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자, 그럼 스캔F를 할까요? 하죠. 스캔F. 프린트F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프린트F는 생각외로 해볼 게 좀 많거든요. 뭐가 있냐면, 아닌데요, 우리는 이미 4개 알고 있으니까 뭐 대충 알겠는데, 앞에 L 붙이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근데 옵션들이 꽤 들어가요. 특히 어디 갔어? 이렇게 앞에다 숫자 붙이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플롯청에 몇 점 몇 그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캔F를 먼저 하고 프린트F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스캔F 하겠습니다. 스캔F 44페이지입니다. 스캔F, 오늘은 스캔F까지 하고 프린트F는 다음 주 할게요. 44페이지.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소스코드 다 지웁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웁니다. int a value 하겠습니다. a value는 0, int b value는 0, int sum value는 0 하겠습니다. 출력을 할게요. a %d, b %d, sum %d.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괜히 기분이 막 업돼요. 업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빨라져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업 외에도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쓰고 있고, 물론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는 다른 거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씁니다. 저는 편해서. 출력하겠습니다. A value, B value, sum value. 출력하면, 이걸 좀 올릴까요? 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출력. 자, 여기까지 아직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코드 확인해 주세요. 출력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0, 0, 0, A는 0, B는 0, sum 0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스캔F를 쓰면 내가 A 값과 B 값을 입력받을 수 있어요. 해보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스캔F, 잘 보셔야 돼요. 스캔F 보면 뭔가가 좀 줄줄 나오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힌트가 많이 돼요. 내가 잘 몰라도 써주면 뭐 어디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예, 이걸 쓰겠습니다. 스캔F 한 다음에 우리 프린트F 썼던 것처럼 요 A 값을 받을 거예요. 우리 프린트F에서 A 이렇게 인티저형을 출력할 때 어떻게 썼죠? 치워놔서 출력할 때 %d를 썼었죠. 똑같습니다. %d 그리고 A value 이렇게 했을 때 실행합니다. 자, 똑같이 했었죠. 자,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 안 뜨면 맥북에서 다른 컴파일러는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 그대로 실습을 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경우는 무조건 뜹니다. 이건 뭐냐면 읽어볼까요? 어쩌고 해서 안 돼! 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꼭 쓰려면 요거를 쓸래? 대충 이런 거 같아요. instead죠. 대신해서 이걸 써도 되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몇 분이지? 24분. 해킹을 할 때, 해킹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나? 네. 해킹을 할 때 예전에 가장 쉬운 공격 루트가 스캔이었어요. 스캔에 어떤 값을 입력받는데 조금 길게 입력을 주면 그게 메모리 쪽으로 약간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캔F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보안상 쓰면 안 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북이나 리눅스에서 우리는 되는데요,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옵션이 안 걸려 있으면 되는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처럼 이렇게 뜰 겁니다. 옵션은 두 가지예요. 이것처럼 언더바 S, 이게 아마 세이프티 이런 약자겠죠?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되죠? 언더바 S. 자, 된 거예요. 깜빡이 그죠? 된 겁니다.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닫아줄게요. 꼭 닫아줘야 됩니다. 안 닫아주면 뒤에 떠 있잖아요. 컴파일 된 것처럼 보이면서 되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 껐다 켜주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근처에 있다면 가서 뒤에 떠 있네 라고 보여주고 닫아줄 텐데,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언더바 S 붙여주는 것과, 나는 그래도 모든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자, 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요건 뭐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요걸 따라 쓰잖아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스펠링을 틀려갖고 에러가 떠요. 안 돼요. 전 안 되는데요. 막 그래요. 안 되는데요. 뭐 안 되는데요. 자, 요거를 어디다가 명시해주면 돼요. 알았어. 스캔F 위험한 거 아는데 그냥 이거 내가 연습하고 그냥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거든. 그냥 쓸 거야 라고. 자, 그거는 어떻게 해주느냐? 맨 위에, 요거 맨 위에다가 샵 define 적어주고요. 얘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마 요 S 뭐 그런 데에서 스펠이 틀려갖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복사하기. 안 보이죠? 복사하기. 이렇게 복사하기 보이죠? 복사 눌러서 길 겁니다. 쭉 붙여놓고요. 다 없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스펠링도 틀릴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점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뭐다? 나왔네요. 노 워닝. 경고 띄우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캔F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그냥 뒤로 이렇게 넘기면 그냥 하다가 뭐 이상한데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꼭 찾아서, 자, 여기 실습실에서 이상한 결과예요. 반영이 안 돼. 분명히 코드 작성했는데 뭐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뒤에 뭔가가 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꼭 닫아주면 됩니다. 자, 스캔F를 배웠죠. 배웠대. 네. 이제 스캔F 실행됐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딱 똑같이 하셨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동영상을 집중 있게 들으신 분들은 뭐가 틀렸는데 알 건데. 자, 할게요. 70 엔터. 와, 디버그. 이거 혹시 에러 아마 맥북이나 그쪽에서 안 났을 것 같네. 거기서는 아마 어떤 폴트를 났을 거예요. 폴트 에러가. 이거는 무서운데요. 중단하죠. 무서우니까 중단. 닫을게요. 이거는 뭐가 빠졌냐면,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캔F는 프린트F와 사용법이 똑같다. 단지 프린트F는 여기 있는 값을 요 서식 문자로 치환해서 출력해서 하는 거고요. 스캔F는 값을 요 형태로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딱 하나는 뭐다? 이렇게 앞에 AND를 붙인다. 해보죠. 70. 70은 A는 70으로 변경이 됐네요. 즉 이거는 뭐냐? 내가 입력한 값이 A 밸류에 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요 AND는 AND가 뭘까요? 라고 하시는 궁금하죠? 요 AND. 요 AND는 여러분들이 2학기 내내 배울 겁니다. 요 AND는 이제 포인터라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값을 넘겨받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A 밸류로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넘겨받을 때 주로 이렇게 씁니다. 포인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2학기 내내 포인터 하나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스캔F에서는 안 써요. 그냥 스캔F에서는 AND를 쓴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학기는. 그리고 and가 왜 and를 써야 되는지, and는 무슨 뜻인지 등등은 2학기 때 2학기 그 커리큘럼의 최종 목표가 요 and를 이해하고 요거를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1학기 때는 스캔F에서는 이렇게 and를 붙여준다. 여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아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B를 입력받죠. B 해볼게요. 실행.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게 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실행 눌렀죠? 깜빡깜빡입니다. 요 깜빡이는 거는 왜 깜빡이는 걸까요? 얘에서 이 scanf 명령에 의해서, scanf는 뭐다?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라,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깜빡 70, 77 엔터. 그럼 또 깜빡깜빡이죠? 이제 얘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55 77, 55 나왔죠? sum value는 a value 곱하기 b value,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응용해볼까요? 너무 그냥 깜빡깜빡이니까 뭐 별로 보기도 안 예쁘네요. 이렇게 써볼까요? input a 될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쉽게도 저 따위는 scanf에서 입력받지 않아요. 제가 약간 좀 심하게 얘기했죠. 네, 이거를 아주 많은 학생들이 계속 시도를 해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printf에서는 다 해놓고 요것만 막 치워냈잖아요. 안 돼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printf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자, 써주는 겁니다. input a 콜론 하고 얘를 붙이지 않죠.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 한 줄 내려가니까 안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볼까요? 먼저 붙여볼게요. 내려갔잖아. 보기가 좀 안 예쁘잖아요. 77 5 안 예쁘잖아요. 왜 내려갔을까? 얘 때문에 계획 문자라서 얘를 뺄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과 지금 비슷해졌죠. 자, 닫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한글이 되죠. 아마 이제 웹 컴파일러는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웹 컴파일러 쓰신 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유지해 주시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A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밑에는 B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좀 예쁘게 A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죠. 곱하기 %d 곱하기 %d는 이렇게 해주면 좀 깔끔할 것 같네요. A를 입력해주세요. 네, 7 하겠습니다. B를 입력해주세요. 5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 곱하기 5는 35 나왔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scanf 요 명령 하나를 배움으로써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쓸모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넣어보시면 꽤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만들까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리나 그런 수업에서 배웠던 공식들, 그런 거를 넣을 수 있겠죠. A와 B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또는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지름과 둘레와 원의 면적을 구하는
대충 여러분들 짐작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캔F를 씀으로써 좀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줬을 때 쓸만한데 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행 파일을 어떻게 주죠? 실행 파일 주는 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디폴트로 여러분들 어디 내문서 아래 어쩌고저쩌고 그 아래 쭉 생겼을 거예요. 실행 파일 있어요.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폴더, 특정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그러면 그 아래에 실행 파일이 생깁니다. 뭐뭐.exe, 뭐 여러분들 이름.exe 또는 곱하기 .exe 이런 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exe를 USB에 저장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제가 학교 가서 이런 멋진 곱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반지름만 입력하면 원의 둘레, 지름, 면적 등등등을 뽑아내는 굉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하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실행 파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 한 것처럼 스캔F에는 딴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잘 안 들어가. 요건 돼요.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볼까요? A와 B를 입력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맛이 많이 안 써요. 그냥 해도 되지만 많이 안 씁니다. 두 개 한 칸 띄게요. %D 이렇게 A, B 실행 77 한 칸 띄까요? 59 엔터. 그죠? 이렇게 쓰지만은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다양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3 스페이스 5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스캔F를 여러 개를 쓰진 않아요. 혹시 이제 뭐 잘못 들어갈까봐 따로따로 쓰는 경우, 대부분 따로따로 써요. 한 70% 이상은 또 다 쓰겠죠. 뭐 이렇게 뭐 퍼센트 뒤에 갖고 또 모두 막 쓰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플롯 받아볼까요? 플롯. 이 상태에서 얘를 x로 받아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 똑같이 30을 입력했을 때, 자, 앞에는 %d고요 뒤에는 %x입니다. 짐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printf 할 때 여기에 어떤 값이 있고 앞에 %x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16진수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됐었잖아요. 그죠? 얘는 반대입니다. 내가 입력한 값을 16진수로 알아듣고 16진수로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 넣습니다. 해볼게요. 다시 이 버튼 누릅니다. 실행 30 스페이스 30 앞에는 %d로 했었고요 뒤는 %x입니다. 30인데 얘는 48 들어갔네요. 네, 얘는 16진수 30으로 인식된 거예요. 앞에는 10진수 30, 뒤에는 16진수 30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진수 30은 10진수 48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144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d, %x, %f 등 printf에서 사용됐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롯 한번 해볼까요? 플롯 f밸류 할게요. 0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f밸류 플롯 f밸류, 여기도 f밸류를 곱하고 여기는 f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합니다. 자, 코드 확인하세요. f밸류 추가했고요. b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꿀까요? f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수, 두 번째는 실수를 입력받게 놨고요. 당연히 맞춰서 정수 입력받는 거에는 정수 변수를 넣어줬고요.
실수 입력받는 거에는 실수형 변수를 넣어줬습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썸밸류에 넣었고요. 출력할 때 B 밸류가 아니구나, F 밸류를 넣어야 되네요. F 밸류가 실수형이니까 F로 출력했습니다. 해볼까요? 33.3. 네, 맞죠? 30 곱하기 3.30000. 네, 맞죠? 9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서식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DF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d, %x 했었죠. %5는 뭐 내가 팔진수로 입력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팔진수는 뭐 쓰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d와 %x 보통 이 두 개 %d랑 이 두 개 많이 씁니다. 그리고 %f 있네요. f. 네. 네, %f 더블0 롱더블. 근데 아까 확인해 보셨죠? 더블0과 롱더블이 뭐 똑같았죠? 그냥 F 쓰시면 됩니다. F는 플롯 LF 더블형인가 본데요. 네, 이렇게 쓰래요. 한번 써보죠. 쓰라니까. L 한번 붙이겠습니다. 실행. 32.2. 나왔네요. 그 value was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플롯이니까 자, 더블 하겠습니다. 32.2.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F를 썼을 때는 플롯형으로 플롯에 들어갔었고요. LF 했더니 더블형이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 L. 얘는 대소문자가 이렇게 쓰는구나. 네, 해보죠. 네, 이거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블과 롱더블을 34.4. 네, 이건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자, 그럼 우리가 실수형 입력에서 알아야 될 건 딱 두 개네요. F와 LF. F와 LF. 이 두 개 정도만 알면 쓰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수로 입력받겠다. 10진수로 %d입니다. 정수로 입력받을 건데 16진수로 입력받겠다. %x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개. 그리고 실수를 입력받겠다. 실수 플롯형 F. 플롯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플롯 기억나시죠? 네, F. 근데 좀 긴 수를 입력받을 거야. 더블형으로 입력받겠다. LF. 근데 아까 이렇게 더블형으로 입력받겠다 했는데 플롯이니까 아까 어떻게 됐나요? 이상한 빠바박 뭐 떴었죠? 네. 요거는 더블형.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블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4개예요. 정리. %d, %x, %f, %lf 여기까지. 요것만 알고 계시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면 4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 다 해봤죠? %d, %x, %f, %lf.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뭐 과제를 할 때든지 기말 시험 준비한다든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뭐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스캔F에서 요 4개 외에 쓰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자, 특히 사실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아니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또 PDF 볼까요?
네, PDF 출석 인정 과제 요것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석 인정 과제 요것도 51페이지 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해지 말죠. 요거 출석 인정 요거 아니고 요것만. 그러면 정리. 출석 인정 과제는 아까 제출하세요 라고 했던 35페이지 하나 두 개 아셨죠? 하나 두 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번째 것만. 이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 했어요.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뺄게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셨죠? 출석 인정 과제는 3개입니다. 위에 2개, 아래에서 출석 확인 맨 아래 거 요거. 요거 총 3개, 위에 2개,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중간고사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이게 정말 보면 되게 고생했겠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라는 코드도 있었어요. 네, 그런 코드도 있었고 또 어떤 한 대여섯 분 정도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어쨌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과제가 공지될 건데, 과제는 그렇게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과제 내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조금 쉬엄쉬엄 가고, 기말시험 네, 기말시험 대면시험 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됩니다. 그죠? 네, 오늘 수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좀 말이 너무 빨랐거나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을 정말 엔진한 거를 제외하고, 엔진한 건 그걸 다 빼고 풀로 끝까지 완성시킨 것만 한 4개를 찍었어요. 4개인가? 3개인가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말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리고 머릿속에는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 게 쭉 들어있으니까 이게 템포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